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1월 17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크로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만기 분석, 이걸 총 분석을 해서 정해온 분들한테 이미 그 시황이 나갔어요. 시나리오 전략 카페 보시면 이미 전략 부분은 나갔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유튜브로는 미국장 분석, 국내 시황 분석도 하고요. 선물 시장은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위클리는 월요일날 지금 위클리 만기 구간을 한번 최저가 구간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됐죠. 옵션 12월 처음에 이제 그 선도 세력들 아니면 각 주체별로 포지션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이 분석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듣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대충 듣고 나서 카이사르가 하락한 부분만 듣고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 부분만 듣고 상승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시황을 꼼꼼하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나는 하방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하방 얘기만 듣고, 상방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상방 포지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듣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거기서 청산하고 빠져나오고 돌파했을 때 컷 주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해야만이 파생에서는 이길 수 있다. 추세 매매 하시는 회원님들은 카이사르 기술적 분석을 참고를 해서 개인적으로 꼭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강하게 580대에서 숏으로 공략을 해서 21선 청산을 했죠. 그리고 5일선 이상에서 일부 뭐 15%나 30%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분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고점 604포인트 무조건 돌파하면 컷 주고 하방 공략을 또 하자. 카이사르가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래 시황을 안 하는데 이번은 그런 파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5일선 위로 올라가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무조건 숏으로, 어디까지 보기로 했다? 21선에서 61선 사이 구간에서 청산하고 그쪽에서 농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농 자리는 미국장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이 정도는 한번 농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대응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반등했을 때 하방 공략을 원칙으로 이번 주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원 분들은 제가 디스코드로 실시간으로 항상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도 세력들 장중의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이슈가 나왔을 때 즉각 전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 회원하고 준회원 분들은 그런 제가 피드백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잘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회원님들은 이거 카페에 들어가서 꼭 공부를 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큰 그림, 우리 시장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데이터 값은 무시를 못한다 그랬죠. 지금 거의 주식시장 30년 동안 우리 시장은 PBR 기준으로 1.3, 만에 1.4 정도에서는 항상 약간 쉬어가는 타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심하게 조정받았을 경우에는 1.0 내지 뭐 1.10, 이 검은색 칠한 부분이 있죠. 여기 박스장으로 상당 기간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검은색 부분, 그래서 이 4200선을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 뭐 지지가 된다면
2007년도 1.9배까지 상승을 보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가자마자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두들겨 맞고 그러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요약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들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었겠는데 저는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AI 우려 완화, 기술주 중심 반등을 지난 금요일 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등폭이 이제 십자로 끝났는데 제한적인 것은 연중 금리나 신중 발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다.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AI 우려로 부식시키는 그런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또 상승을 제약시킨 것은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시장을 짓누렀기 때문에 그런 십자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I 투자 논란 이런 완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막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거품이다. 어느 쪽에서는 거품이 아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 구조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는 다른 현상이 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빅 쇼크 사태를 그때 이제 그 영화에도 이제 나왔죠.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은 지금 하방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둘 다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양비론이 아니고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맞고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블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PBR이 뭐 100배짜리도 있고 50배짜리도 있다는 것은 PER이 50배에서 100배짜리가 있다는 것은 50년 내지 100년 것을 미리 땡겨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50년 이상의 수익금을 기대치로 해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건 과한 거죠. 뭐 몇 년 것을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버블론이 맞고 그런데 지금 수익 구조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논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런 논란이 거듭될수록 시장은 잘 안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무너지는 선이 뭐다? 일봉의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느냐 안 깨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크로적으로는 시끄러운데 내가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워. 그럼 기술적으로 후행 스팬을 보시라. 주봉의 후행 스팬을 보든지 일봉의 후행 스팬을 보든지 그게 지지가 되면 계속 상승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이 버블론이 맞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제 폭락 파동이 언제까지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죠. 고점 대비 15%에서 반등을 하기도 하고 20%에서 반등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폭락을 하면 고점 대비 어디까지 최대 50% 내지 80%까지 하락도 하기 때문에 내가 장을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트레이더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기술적과 매크로를 적당히 가미를 해서 치고 빠지고 나오는 매매를 해야지. 여기서 나는 이 사람 얘기가 맞아. 그래서 상방으로 계속 가야 돼. 나는 이 사람 얘기가 맞아. 하방으로 계속 가야 돼. 그러다가 쫄딱 망한다. 아셨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판단이 매크로적으로 판단이 안 됐을 때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파생해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강세 한국 영향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부 고객사는 지금 패닉 바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계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 해석 전망은 지금 연준 의원들이 계속 매파적 발언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싫지는 않았는데, 카페에 가서 보시면 한국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며칠 전에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이 작년도부터 경기가 안 좋으면서 금리 인하 쪽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11월 12, 13, 14, 14일 날 하락한 요인이 한국 총재의 그런 발언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코스피 급락 요인 중 한 가지 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 발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좀 함부로 한 거예요. 시장이 놀래서 14일 날 외국인이 매도를 강하게 한 이유 중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요인들이 희석이 된다면 강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니까 월요일날 시장에서 카이사르는 중립적인 시장의 모습으로 시장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돼? 연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금리가 어떻게 돼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그래서 판단이 안 쓰면 이거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 시장은 계속 어떻게 후행 스팬이 캔들만 부딪히면 강하게 반등. 이날도 보면 개파락에서 어떻게 돼? 강하게 양봉을 내고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고 저항이 돼서 부러질 때 숏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뭐 AI가 버블이니 아니니 이 논란을 우리가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로 보면 된다? 이것으로 보면 된다. 제가 이것을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어요. 후행 스팬이 캔들 깨지 않는 한 미국장 안 깨진다. 올 때마다 여기서 매수. 일단 매수해라.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매수해서 수익. 매수해서 수익.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는 숏으로 짧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트레이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양봉 또 났죠? 이게 뭐 양봉 났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또 가다가, 이런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 가까운 자리에서, 하방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무너졌을 때 20일이나 50일선에서 또 청산을 하고, 완전히 이제 지금,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잖아, 우상향. 이게 부러지려면 어떻게, 이 노란색이 붉은색 선을 이렇게 하회하고 또 했다가 꺾어져야만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살아있다. 미국장. 죽은 듯 하지만, 논란이 많아서 죽은 듯 하지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 500 선물지수. 제가 이 부분은 버블이라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5680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상방은 살아있는데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580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컷 잡고 매수해서 상방에서 수익 청산하고 내려오면 매수해서 청산하고 하는 매매를 반복적으로 한다. 이게 부러져서 저항일 경우에 이 밴드로 다시 들어온다. 그때는 하방 공략을 이제 그때부터 하시면 되겠다. 이 밴드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일봉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후행 스팬이 캔들을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선물 밑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트레이딩 관점은 제가 60분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지지를 하면 상방 공략을 하시고 부러져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하방 공략을 해라. 그 볼린저 밴드 하단, 그 다음에 쌍저점 부근에서 매수 대응을 하면 되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6,820포인트 올라오면 첫 번째는 뭐다? 매도. 그렇죠? 이곳을 돌파해서 깔고 앉아야만이 어떻게 돼?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라오면 매도가 우선이다. 그리고 매수는 여기 양봉의 중심 요 자리 이탈되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급등락하고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1475원 갔다가 막 급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금요일날 1453원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이 고점에서의 누군가가 하방으로 밀어낸 정부에서 개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급등에 따라서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이고, 지금 우리만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엔화도 상당히 어떻게 155엔대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의 눌림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엔화도 약세, 우리도 약세 계속. 그런데 반대로 중국 위안화는 강세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작년 초죠. 올 초는 이제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상관계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원화하고는 중간적인 상관관계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약세, 그 다음에 여기는 위안화는 강세. 근데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돈을 상당히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이 환율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달러를 그냥 보유하고 있다. 수출한 다음에 원래는 원화로 이제 바꾸는데 원화로 바꾸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달러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우리 관세 지금 협상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200억 불 매년 투자를 해야 돼, 미국에. 그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가 증가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이 이제 원화에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화가 지금 약세 측면을 계속 약세 측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의 환율 관계는 지금 미국에서 제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까지는 카이사르한테보다는 다른 전문가 듣고 환율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만에 하나 이게 1,500원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이제 충격을 크게 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외국인들이 예전에 지금 25년도 1월 4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1,400원대 올라왔을 때는 이곳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왜냐하면 이 정도 올라와서 우리가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수를 하면 환차익도 수익 내고 주식으로도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중으로 수익 내는 그런 매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매도량을 지금 외국인이 거의 7조 넘게 지금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이곳에서 매도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외국인의 매수 구간인데 여기서도 매수를 해줬고 여기 매수 구간인데 지금은 여기 외국인이 뭐 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 이게 환율의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분석은 월봉은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10% 조정을 보인다. 지난번에 여기서 찍고 반등을 했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10% 조정을 쌍저점으로 찍고 조정을 보이면 박스장이 되겠으나 10포인트 이상 조정을 보이게 되면 기본 15% 많이 받은 최악의 경우 25%까지 받죠. 여러분들이 10%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 시장이 상당 기간 곤욕을 치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10% 이상 조정받을 그런 악재는 지금 없는데 미국발 악재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의 악재가 터지면은 그때 따라가는 그런 매매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신중하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고 원래 주식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 때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꼭지를 찍은 다음에 최소 주식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25% 내지 50%가 하락을 했을 때 상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팬데믹 때도 어떻습니까? 돌파하고 조정 구간이 얼마예요? 61%. 우리 시장은 60일에서 70% 정도 조정을 고점 대비 했을 때 반등을 보였었어요. 이번도 이렇게 반등을 했다. 여기서 뭐 4,500을 가든 5,000을 가든 이거 수익 내기가 만만찮아요. 이건 대형주 위주로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끌고 가는 거지 아무 주식이나 올라서 가는 파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3,500, 700선이 됐을 때 주식 투자는 해야 되고 이게 고점 대비 만약에 3,000선 부근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사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정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와야 여기 정도 와야 이게 안정적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나 장기 투자할래.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왜 종목 선정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주식을 일부 청산하는 것이 맞는 거지 매수를 들고 있는 건 아니다. 대신 파생맨들은 여기서는 장기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된다. 단기 트레이딩. 5일선 위 볼린저 상단에서는 하방 공략, 밑에서는 매수, 청산,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매수도 하는 지그재그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는 요 구간에 4.80포인트 요게 지금 오타 났는데 이게 580선으로 보면 됩니다. 580선 580선을 재돌파를 못하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걸 다시 돌파하게 되면 계속 상방률이 빡습니다. 알았죠? 그 기준을 580선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으로 보면 그렇죠.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하방 공략을 하자겠는데 장대 양봉 났다가 그냥 이틀 만에 21선 왔죠. 여기 청산하고 여기 5일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오른쪽 어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숏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밑으로 5일선에서 단기 청산하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죠. 밑으로 21선. 그래서 제가 농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 쌍저점 내지 그 다음에 61선하고 21선 요 중간지대에서
뭐 가까이 요거 살짝 뭐 이탈을 하든 요 부근에서 농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 파동을 한번 수익을 내보자. 이때 주식도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기다려보죠. 안 내려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뭐 계속 이렇게 뭐 움직이는데 농을 할 수는 없다고. 20일에서 60일 사이가 타겟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 구간에서 농을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파동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기간이 될지는 몰라요. 뭐 내일이나 모레 뭐 바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위에 이제 상방놀이를 계속 하게 되면 그런 구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 여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할게요. 5분봉이 지금 파란색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570선 전후가 저항인데 야간 시장에서 돌파를 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568선 앞에서 이거 정해온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568선 정도가 지지가 되면 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부러지게 되면 요 갭맥으로 하방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고 중요 지지선이 568선이다. 상방에서는 여기 갭 몇 시간 동안 싸웠어요. 여기 4시간 동안 싸웠던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면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C쪽과 잘 지지하면 갭을 메꾸러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은 하루 종일 여기서 박스 치다가 마감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5분봉 저항선이 어디 580선이라겠죠? 580선 전후 기억을 해 놓으시고 30분은 중심값이 지금 582.60 그럼 종합을 하면 5일선은 아니 5분봉의 중심값은 570 그렇죠. 15분은 580 그 다음에 30분은 지금 582선 부근이에요. 그리고 570은 지금 갭상승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갭상승해서 이렇게 시초가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구름 60분으로 구름대 이게 전일 강력한 시초가 저항에 밀렸던 부분.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최대 582선까지 기대값을 가질 수 있고 여기를 막히게 되면 하방놀이 패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방 공략할 사람들 여기가 공략 구간이고 매수할 사람은 568, 565 구간에서 매수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다음에 240분 참고 이건 다 참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봉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서 갭상승을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중심값에서 놀게 되어 있는데요. 569.80이 전일의 중심값입니다. 이 자리를 지금 갭상승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월요일날 그랬죠. 그 다음에 21선 부근이 568선이에요. 그래서 568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보이면 이 밑에는 갭을 안 메꾸고 이런 양봉 형태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외국인이 매수 기관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통상적인 이런 십자 파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아요. 이건 거의 두 개 합쳐서 거의 80%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나머지 이런 음봉 이게 10% 요렇게 해서 이게 10%.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하방 대응과 21선에서의 상방 대응이 여러분들의 승패를 가르는 매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자료를 드리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잘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 대해서는 주봉 중심값이 578.30이죠. 이 자리를 다음 주에 탈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종가상으로 만약에 탈환을 못하게 되면
또 밀리는 거예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시장에서 전일 이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고 있는데 혹이나 570 4.20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되면 그냥 투매가 나오는 그런 파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는 이 자리입니다. 578.30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되면 상방놀이로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저항이 돼버리면 음봉으로 조정 파동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봉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지금 매매 복귀를 잠깐 해보면 제가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확률이 이게 가장 높다고 그랬어요. 개파락했을 때 시초가를 지켜지게 되면 시초가가 저가가 되면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했는데 시초가가 어떻게 됐어요? 고가가 돼버렸잖아요. 밑으로 먼저 팼죠. 그리고 시초가를 계속 4번을 저항했는데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하방 공략을 해야죠. 어떤 분은 이거 양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봉 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강조를 많이 했죠,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2, 3주 매도 하면은 확률이 10% 이게 저가로 끝난다. 예. 그랬죠? 574.20 붕괴되면 이런 파동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건이 이제 가끔 나오는 그런 파동이에요. 왜 수급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매도가 없으면은 양봉 내지 이런 십자 파동으로 끝나는 그런 파동이 유력한데 음봉으로 됐을 경우에 이런 구간이 돼요. 그런데 보통 11시 정도에 벌써 외국인 매도가 2주에 육박했었죠, 그날. 그런데 매수를 생각한다? 이건 아니죠. 하방으로 574선 무너지면 하방으로 그냥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최대 승부처는 여기를 돌파해야 양봉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574선을 붕괴를 하게 되면 21선 테스트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5장이 무너지면서 21선도 무너지면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코드에 그날 환율이 1457원으로 무너진 건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건 현선물 외국인 기관 열심히 매도 중이다. 어떻게 11시에 얘기를 했죠? 10시 58분. 그리고 특히 12시 30분이나 어떻게 1시 30분 부분을 집중을 해라. 박스 이탈이 될 가능성이 여기하고 여기 박스가 이탈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돌파해서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라. 심리전이다. 심리전. 외인이 현선물 엄청 매도 후에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다. 이건 강하다는 얘기고. 심리전 고가에 팔아먹고 막판에 급락파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팔아먹고 밀리면은 그냥 종가 저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행보가 길면 추세도 길어진다. 이날 거의 3시간 반 동안 행보하다가 무너져서 종가 저가로 끝나버렸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심리전에 놀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박스권 벗어나면 이 편견을 버려라. 개인 매수 매도 이런 걸 편견을 버리고 박스를 벗어나는 쪽으로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매수해서 그냥 상방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하방으로 그래서 벗어나면 따라간다 이렇게 시황하고 끝나버렸어요. 다른 시황 하나도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켜보다가 한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을 집중적으로 보자. 벗어나나. 그리고 여기서 1시 반에 무너지면서 하방으로 내려갔죠. 시간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시간까지 미리 얘기해주면 11시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경험입니다. 경험. 심리전 경험. 카이사르의 심리전. 결국 하방으로 밀려서 최저가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합성 포지션이 나왔는데 전날 이제 금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이제 12월물이 옵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상방은 그대로 592선의 상방으로 문은 닫아놨다. 4200이 고점이 될 확률이 크다. 저점은 550선. 550이면은 3900선이네요. 3900선. 지난번 이제 저점 구간. 이 밑에는 3900 이하는 포지션이 매수매도 막 번갈아져 있어요. 이게 합성으로. 그래서 막 꼭 내려간다, 올라간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여기는 이제 깔끔하죠. 수익 구간이. 550선까지는 누구나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하는, 포지션들이 뭐 매수매도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저쪽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550선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1월물은 540선 대회까지. 그 다음에 내년도 2월물은 지금 현재는 520선까지, 그래서 3700선 정도까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포지션을 쥐고 있다. 그 다음에 26년도 3월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620선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보고 분석을 했을 때 12월 1일, 2는 지금 현재 여기도 뭐 좀 검은색으로 지금 찍혀 있는 곳이 있는데 1월 달에 12월이나 1월 달은 4200이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열어놓고 하방이 과연 어디냐가 지금 관건이 된다. 지지선이 550선 혹은 540선 내에서 마무리가 돼서 반등을 하고 3월달이나 6월달에 여기서 뭐 620선으로 가는 그런 파동으로 지금 선두 세력들은 기대값을 가고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이 테이블 분석을 하면 이번 12월하고 1월까지는 4200선 그리고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은 550선 만약에 이후 1월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540, 그 다음 2월물은 520선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등을 620으로 보는 그런 파동으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테이블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근데 첫날이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아요. 요게 한 2주 정도 지나야만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지난 11월 달도 제가 처음에는 아닌 듯한데 위로다가 계속 제가 높였죠. 620선까지도 열려 있다. 그런데 603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550선에서부터 제가 620선까지 열렸다고 3월물로 그러니까 계속 아마 칠 때까지 위로 칠 것이다. 그래서 603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번도 하방은 일단은 550선, 540선 최악의 경우 520선까지도 하방으로 열어놓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할 건데 이 변화 폭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적으로 되면 제가 또 이렇게 분석을 꼼꼼히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첫날의 구조는 이렇게 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 분석. 옵션 변동성 분석은 20포인트가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80까지 안 갔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변동성이 뭐 80까지 치솟았는데 이번에는 65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5포인트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옵션에서 대박이 없었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저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풋에서 엄청난 시세가 분출을 하는데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다. 61에서 65 정도 살짝 소폭 증가하면서 풋에서 엄청난 시세를 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내려갔는데 속도감이시 내려간 게 아니고 그냥 슬금슬금 내려갔죠. 그만큼 외국인들 매도도 억지적인 매도를 해서 시장이 끌려 내려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변동성은 높다. 30이 역사적인데 지금 500대에서는
40을 역사적 변동성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요. 지금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40에 근접을 했을 때 옵션을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물 각 주체별로 이제 포지션 첫날인데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죠? 첫날인데 12월 11일 만기 옵션 포지션이에요. 이건 옵션 포지션. 양매도 세력은 지금 587.50, 합성 세력은 592.50이라겠죠. 합성 세력은. 그래서 4200선 정도가 고점으로 보고 있고, 양매도 세력이 세력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587.50까지 했으니까 여기네. 4150포인트 내외. 이 구간을 지금 저항으로 일단 잡아놨어요. 이 이상은 못 간다. 그렇죠? 38선을 여기다가 이제 딱 바리케이트 딱 쳐놨어요. 그렇죠? 또 개인권 데이터가 없네. 전부 다 마이너스요. 개인들은 상방의 콜 매수, 하방의 풋 매수. 여기는 지금 매도로 해서 구간을 설정했다. 이게 양매수로 지금 들고 있다. 개인은 12월 달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든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포지션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구간에 가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긴 한데 금액이 똑같죠. 30억에서 다 요 밑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5포인트에서 콜 매도를 때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방 매도를 한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해지를 딱 걸어놨어요. 매도를 치고 여기는 매수를 해놨어요. 그 이익을 딱 확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로 봐서는 605포인트 이상은 외국인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605포인트 얼마에 4280포인트네. 이게 4300포인트 이상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포지션을 외국인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숏에다가 매도를 했네. 여기는 반대로 587선에 매도로 지금 들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볼 수 있어요. 뭐 크게 뭐 첫날이니까. 어쨌든 577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을 하는데 뭐 큰 손실은 아닙니다. 뭐 거의 뭐 없죠. 손실 금액이. 기타 법인은 540선에 이제 매수포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갈수록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지금 올라갈수록.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보면 요 구간의 3대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들 빼버리면. 그렇죠. 얘는 하방, 기타 법인은 하방 쪽으로, 여기는 적당한 그냥 파동으로 포지션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 지나야만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580선, 4160포인트를 양매도 세력은 저항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은 605포인트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금융투자는 570선 내에는 계속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은 뭐 널뛰기 장세, 폭등 아니면 폭락으로 보고 있고, 기타 법인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맥점을 570선이 계속 지지가 되면 590선 내에서 박스장이 되는 거고, 570선이 계속 저항이 돼버리면 하방으로 550선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540선으로 조정파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돌파했을 때 다시 정고점으로 590이 돌파했을 때 605포인트, 10포인트로 가는 그런 파동이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을 박스로 이렇게 요 구간 1구간, 2구간, 밑으로 폭락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예측 구간 금요일 날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570에서 572.20에 수익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렇죠? 포지션이 여기 제일 커요.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반등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570선 올려놨죠. 수익이 가장 큰 포지션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580선. 그렇죠? 580선이 무슨 자리예요? 실시간으로 5일선 부분이죠. 5일선 부분. 그 다음에 562.50 부분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 자리는 뭐야? 전날 저점이죠. 전일 저가 부분까지. 이 구간에서 전투를 벌인다. 그런데 가장 수익이 큰 것은 570선 내에다. 그러면 위로 쳤다가 막히면 밑으로 밀었다가 밑에도 올리면 이렇게 해서 십자. 그래서 카이사르는 위클리 만기를 지금 현재는 십자 파동 정도 끝나는 것이 갭상승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높다. 그 대신 21선을 지켜지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양봉으로 약간 양봉의 윗골이 단 그런 파동으로 마감될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 지금 분석은 그렇습니다. 요 테이블을 보게 되면 그 지수로 보게 되면 지금 38선은 566.66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570선을 계속, 이건 코스피 200이에요. 선물 지수가 아니에요. 코스피 200, 570선이 계속 지지가 되면 상방놀이가 된다는 거지. 576, 579, 580선. 요 상방놀이가 되고, 570선이 깨져버려야만이 이게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갭상승해서 570선 전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코스피 200이 566.66이니까 567선 정도 되죠. 여기를 지지를 하게 되면 상방이 유리하다. 붕괴가 돼야 하방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상방 공략하실 분은 시초가 시작해서 한 3포인트 이내에 저점이 형성된다면 상방 공략이 되는 거고, 위에서 만기 상단은 또 576선, 7선 부분에서는 하방 공략을 하는 요런 트레이딩 구간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많다. 이렇게 보고 여기 돌파하면 뭐 580으로 여기 붕괴되면 전저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분석은 금요일날 종가예요. 금요일 종가. 그러니까 유튜브 회원들하고 준회원 분들은 이거 참고를 하시고, 정회원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10시나 이제 11시 정도 됐을 때 제가 분석을 해서 이 기준값을 38선을 다시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2시 넘어서는 이제 확률값을 줍니다. 여기가 이제 몇 퍼센트, 결제할 확률이 40%냐, 여기로 결제할 구간이 40이냐, 여기는 이제 10%냐, 20%냐, 이게 동시호가, 확률값을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상방 결제가 조금 높다. 왜? 여기 38선을 월요일날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지지를 한다고 보면 요 구간에서 결제될 확률이 지금 현재 40에서 5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번외 파동, 급등 파동, 밑으로 붕괴도 번외 붕괴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다. 됐죠? 상세하게 분석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료의 신빙성은 금요일 종가라는 거 확인을 하고, 일단은 선물로는 568선이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566.66이 중요하다. 요 두 자리를 지켜진다면 상방 공략을 할 수 있고, 요게
붕괴가 되면 하방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 딱 기억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잘 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다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게 어려우면 가입을 하시고요.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따라를 하시다 보면 시장을 읽어가는 방법,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끔 디스코드로 이제 전달을 하니까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 디스코드로 공부를 하시고 그 디스코드 내용을 매일 복기를 하면 실력이 향상이 돼요. 이거 복기를 안 하잖아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게으른 분들은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보면 이거 매일 복귀하고 주말에 또 복귀를 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되면 매매법 완성이 돼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겠습니까? 주식이든 파생이든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돼요. 먼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막 수익을 내려고 해요. 그런데 걸음마 단계에서 수익을 냈는데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고 수익을 낼 수가 있나요? 그 혹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왜 거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해서 청산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고 돈을 벌어. 나중에 왕창 깨지는 거죠. 알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정혜원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자료만 오픈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정혜원들 이 시황은 이제 별도로 카페에 나갑니다.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은 정혜원 가입해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냥 정혜원들은 이런 추세선을 전부 다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시장을 읽어갈 수 있고요. 캔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옵션에 관한 사항도 전달을 해드렸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시나리오도 이렇게 다 써드렸어요. 이거 설명을 안 듣고 적용했을 때 확률은 떨어집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 시황 더 듣고 싶으신 분은 가입을 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지금 설명은 안 드렸는데 본인이 이것대로 한번 해보겠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긴 시황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화요일 날 또는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분석을 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